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요. 보합 수준에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도 좀 견고한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밀리지 않으면서 딱 버텨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거래소가 플러스 0.07% 상승했고요. 256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86%, 85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거래소 대비 좀 강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에너지,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으로 보면요. 오늘 시장은 거래소만 넣고 보면 한 8조가량 됐으니까 어제 그제 10조, 12조가량 이렇게 강한 그 거래량을 보이다가요. 오늘은 또 8조니까 거래 대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활기가 조금 떨어진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1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그 시장 규모치고는 거래가 활발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배터리, 소재나 이런 쪽들이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쪽으로 조금 활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것들이 대량 거래가 되면서 거래 대금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이렇게 차지했다. 그쪽으로 매수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종목 말씀드릴 때 그쪽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금년 8월 1일 날 2668포인트 하다가 10월 31일 날 2273포인트, 그러니까 400포인트가 한 3달 만에 빠졌다가요. 최근에 2273에서 2568이니까 정확하게 300포인트가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지금까지 한 달 반에 걸쳐서 400포인트가 빠지고 300포인트를 회복해 줬다. 바닥에서 또 따지면 대단히 강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해외 시장들은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훨씬 뚫고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비했을 때 우리 시장은 아직은 좀 상승세가 좀 약한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분봉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죠. 어제 그제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한 3일 동안 횡보하면서 이렇게 밀리지 않는 시장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나서 매물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쪽으로 다시 이렇게 또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시장이 아주 탄탄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그렇게 큰 특징은 아니지만 물량이 아주 작은 편이에요. 개인들, 기관들이요. 양시장에서 몇백억 단위,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적게 몇백억 정도 매수 우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은 거래소에서 한 950억, 코스닥에서 한 33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없지만 개인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최근에 매수 주체별 그 추이를요 한 달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근 한 달간 이렇게 매수 우위했었죠. 오늘만 한 950억 매도 우위지 어제 600억, 8,400억, 6,200억, 2,000억 외국인들이 아주 강한 매수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으로만 보면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관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한 700억, 어제는 한 2천억 매도 우위했지만 3천억, 7천억, 5천억, 4천억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3일 전에 1조 1천억, 그 전일 1조 3천억
그래서 개인들은 상당히 큰 폭 매도 우위하고 있고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나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연기금이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 일변도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전부 매수 우위죠. 그래서 규모도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많이 살 때는 한 1,500억, 200억, 400억.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쪽이 매수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시장 수급 구조가 많이 좋아졌다. 그동안에 외국인들만 사다가 이제 기관까지 같이 가세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내 증시자금 동향 보면요. 48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일만 해도 51조까지 갔다가 한 3조가 줄기는 했지만 이 추이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추이를 보면 11월 들어서 고객개탁금 이렇게 꾸준히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자금이 증시 쪽으로 조금 유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바닥일 때가 한 44조 정도였는데 오늘은 48조, 그러니까 4조 정도 늘었죠. 어제 기준하면 51조니까 한 7조 정도 돈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인들 자금들이 이렇게 증시에서 빠져나가다가 최근 한 11월 들어서 돈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11월 들어서 고객개탁금하고 비슷하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개인들 잔고가 항상 20조가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돈들이 줄어들다가 다시 11월 들어서 신용융자 잔고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이요. 오늘 사게 되면 내일 모레 팔아줘야 되는 미수금인데 여기 이제 단타라고 봐야 되겠죠. 1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수를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도 단타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약세장이라고 그러면요. 이 미수가 급매물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펀드, 주식형 펀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추이를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11월 들어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 ETF 쪽으로 좀 돈들이 유입되면서 잔고가 이렇게 주식형 펀드 쪽으로 좀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어쨌든 시장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게 다우 지수인데요. 11월 이후에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고점도 훌쩍 뛰어넘고 있고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최고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대만, 독일, 프랑스까지 미국 시장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제 이만큼을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 영향을 우리가 좀 받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중국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요. 상해가 이렇습니다. 앞에 저점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항생, 홍콩 지수도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홍콩 관련해서는 이제 한 일주일 되나요?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에서 중국 신용등급을 6년 만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안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문제죠.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 정부의 부의 부채, 여기 이제 그림자 부채, 다 안 밝혀진 부채가 한 1경 정도를 중앙 정부가 이거를 떠안으면서 상당히 리스크가 커졌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외국인들 자금이 한 4조 정도 이번 달만 들어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우리 시장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한 30%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국 시장 영향이 우리한테 지금 미치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을 끌어왔다가 오늘은 또 신규 상장 종목들, 또 배터리 소재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환하면서 시장 전체도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HBM 관련 종목 두 개를 항상 강조해 드렸었죠. 하나가 하나마이크론. 그래프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패키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요. 이렇게 추세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여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지선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데 다시 좀 사도 되는 가격대 같아서 이렇게 오늘 그래프 말씀을 드립니다. 요 상승 추세가 여전히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요 바닥권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요 추세 하단에서는 좀 들어가 보자. 요쪽 이제 AI 관련해서 HBM 관련주들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럴 때 하나마이크론 매입하기에 좋은 시점 같다.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꽉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매물 집중대만 벗어난다고 그러면 또 한 번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지금 AI 관련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춤한데요. 지금 사놓고 내년을 또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죠. HBM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추세를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추세 바닥은 아직도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추세선이 지지선이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TC 본더죠 이쪽은.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다 납품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한 5배 올랐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가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장중에 좀 밀릴 때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면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단단합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앞에 고점도 이렇게 넘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좀 주춤하면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대차 기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총이 오늘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시총이 100조 가까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한 31조가량 됩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요. 한 3,2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예를 들면 금년 그 영업이익이 한 15조 3,700억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시총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으로 따지면 이게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가 시총이 40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고는 그러지만 시총이 한 19조 정도 됩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향후 한 3년, 5년 실적이 미리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금년에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4,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나 기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현대 기아차는 아마 내년쯤 가면 이제 이렇게 좀 저평가된 것들이 조금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더 강한 면모인데요. 그래프상으로도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2023년 5월 11일인데요. 여기가 최고가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 최고가에 딱 닿아 있죠. 그렇죠. 마주보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초 가면 요 앞에 고점을 뚫으면서 상당히 힘있게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도 지금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라든가 이런 쪽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것 같다. 완성차 쪽이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만 해도 30만 주, 그제 60만 주, 17만 주, 30만 주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사고 있죠. 기관들도 이렇게 25만 주, 20만 주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아인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쪽도 물론 사지만 알게 모르게 자동차, 완성차 이쪽을 대단히 많이 사고 있다. 내년 시장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닿아 있거든요. 대체로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게 되면 새로운 또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도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한솔케미칼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화끈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답답했었는데요.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2022년에 1659억이었다가 금년에는 한 1486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못했죠. 근데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실적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키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 내놓은 걸 보니까요. 실적 회복세가 본격 진입 예상이 된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리포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서는 한솔케미칼을 탑픽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가 어쨌든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반도체용 그 식각, 세척 이쪽에 쓰이는 과산화수소 쪽에서 앞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의 흐름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주가가 최근에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앞에 고점 부분 이렇게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CS 윈드. 좀 이제 주춤하긴 했습니다. 오늘 한 1200원 빠지기는 했지만요.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한 3분의 1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에서 따지면요. 44,500원에서 62,700원이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40%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아마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 나실 것 같고요. 요 앞에 높은 가격에 샀다고 그러면 아직도 상가격이 안 됐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게 이제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80만 주 넘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신용하신 분들이 대체로 많이들 털었는데 CS 윈드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CS 윈드는 실적이나 IRA 그쪽 관련해서 보조금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대할 게 많기 때문에 팔지 말고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공매도가 아직도 여전히 6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금지가 돼서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상환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가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만
이렇게 넘겨준다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공매도 환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견디지 못하고 공매도 했던 친구들이 환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 최근에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등하면서 한 10만 주 정도가 환매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 추세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한 60만 주 넘게 공매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전혀 팔지 않고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 공매도 환매수만 좀 가담해 준다고 그러면 CS 인드는 여기서 한 차례 더 급등 국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증권사들 다시 이렇게 리포트 나온 걸 보면요. 앞에 고점이 89,000원인데 9만 원까지도 이렇게 목표가 제시했고 어떤 데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이런 쪽에서 하자가 없는데도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야무지게 좀 반등해 줄 것 같다.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덴티움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한 7% 올라줬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찾아보자고 그러면요.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 좋지 않은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아마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둘째 가는 임플란트 회사죠. 덴티움이. 이렇게 보면 오늘 한 7%, 어제 한 3% 올라줬는데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14만 주 거래됐습니다. 꽤 거래가 됐죠. 한 3일 전에 한 24만 주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만 주에서 한 5만 주 거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요 며칠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된 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주가를 보면 18만 원 갔다가 또 10만 원 깨졌다가 지금 13만 원인데 아직도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빠져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요 매물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본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저 앞에 15만 원대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 15만 원까지는 훌쩍 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 아닌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렇게 7%가량 이렇게 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덴티움은요, 중국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중국에서 매출액이 한 50%, 러시아에서 한 15%, 그러니까 해외 쪽에 주로 이렇게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전히 매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임플란트 시장이 초기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이 종목은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 아닌가. 더구나 지금 이렇게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일봉이 길쭉하게 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SPG 오늘 한 2%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단 이어보면 요 지지선이 아주 단단한 그런 종목이고 이것도 보면 요 매물대를 지금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좀 짧아졌죠. 수급에서 몸 좀 가벼워진 종목이다. 가격대로 보더라도요. 44,800원에다가 지금 36,0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고 여러 가지로 건실한 그런 중견 기업이다. 가격이 아직도 좀 부담이 없다.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로봇주 중에서 마땅히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진다고 그러면 SPG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가격 면에서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이제 보시다시피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좀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승 흐름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즐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제 금년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금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내년 초까지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지금 전체 시장 그 주도주들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다가 또 배터리 소재주가 가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쪽도 좋죠. 또 어제 오늘은 또 신규 상장 종목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의 에너지는 충분히 지금 좋다. 대신에 종목만 이렇게 순환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자기 순서를 이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자기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 차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그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 좋은 종목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자기가 하던 종목들 예를 들어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좀 순서를 기다려보는 그런 매매 방법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